반갑습니다. 오늘 문학 두 번째 시간.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하고 만나게 되네요. 또 저희 있는 사무실 공사로 인해서 주변이 좀 시끄럽고 또 인터넷이 안에서 안 돼서 되는 대로 유튜브 이거 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유튜브로라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. 오늘 문학의 두 번째 시간, 문학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문학이 무엇이냐? 문학의 정의, 문학의 본질. 이렇게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? 두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. 그 문학의 내용은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이 되겠고요. 그 형식은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라는 겁니다. 언어로 표현됩니다. 소리, 아니면 도화지의 색깔로, 아니면 어떤 형태를 가진 진료를 가진 형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언어로 글로 쓰여진 예술이라는 겁니다. 문학은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없는 거죠. 아름다움을 그 내용에 있어서이든지 표현의 도구에 있어서든지 심미적인 게 있어야 되고요. 사실 이것은 이 심미적이라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어요.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아름답다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문학은 그런 것들을 또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예술입니다. 오늘은 특별히 문학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. 문학의 본질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먼저 그 내용은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을 다루고 있습니다. 가장 많은 것이 연애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또 성장에 관한 성찰, 또 만남과 헤어짐,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, 또 그 사건들,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들을 다룹니다. 그 인간의 경험 속에는 또 인간 자신과 또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, 인식이 있고요. 그러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, 세상 사람들 그 삶의 의미 발견하게 됩니다. 이 모든 것들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말과 글로 표현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문학을 만들어 왔고요. 또 문학을 듣고 읽는 방식으로 또 어려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, 아이들이 아이들끼리, 어른들이 또 어른들에게 또 세대를 거쳐서 수용하고 보존해 왔습니다. 인류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유산 중에 하나가 바로 많은 인류가 생산하고 수용해 왔던 이 문학이 아닐까요? 세계 문학 전집, 각 나라마다 그 나라 말로 세계 문학들을 번역해서 또 시리즈로 꾸며놓는 이것이야말로 그 언어가 가진 가장 큰 문화적 유산이고요. 그 문화적 유산이 학생들과 또 국민들에게 또 공유되어지고 또 향유되어질 때 그 문화는, 그 나라의 문화는 고양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. 이게 문학의 가치인 거예요. 지난 시간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읽은 문학 작품 중에 하나 감동을 받은 경험을 나눠보자고 그랬고요. 또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복숭아 나무 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했었죠. 복숭아 나무 곁으로라고 하는 이 시 같이 읽었고요. 그 두 학생이 또 이 시의 감상을 보내주었는데, 이 시의 감상, 한 학생의 것을 소개합니다. 복숭아 나무, 이 시의 뜻은 무엇인가? 씨가 아니라 복숭아의 씨가 아니라 시예요. 시. 복숭아 나무는 아름다운데 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. 복숭아 나무를 타인으로 생각하면
타인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반성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. 흰꽃 푸른 꽃이 핀 복숭아나무의 모습을 보고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대요.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. 그런데 멀찍이서 그 나무를 다시 돌아보니 흰꽃 분홍 꽃 사이에 수천 가지의 빛깔이 있더라고요. 복숭아나무는 혼자 맑은 빛깔을 내고 외롭게 서 있구나. 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된 화자, 사람이겠죠.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. 그래서 마지막 복숭아나무 그늘에 머물게 된다. 즉, 다 가까이 가게 된다. 또 하나 학생이 이렇게 감상을 나눠주었네요. 제 생각에 이 시는 사람과 비교한 것 같아요. 타인의 겉모습을 보고 오해와 잘못 판단을 해서 후회한다는 것이에요. 잘못 판단, 오해. 맞아요. 멀찍이서 흰꽃, 분홍꽃만 보았던 거죠. 그렇지만 그 사이에 수만 가지의 꽃이 있었는데, 여러 색깔들의 꽃이 있었는데,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날 때는 이해도 잘해주고 익숙한 모습으로 대해주고 싶은 거. 이런 감상들 나눠주니 고맙고요. 우리는 이렇게 문학 작품을 직접 감상해 보고요. 감상해 볼 뿐 아니라 우리가 각각 감상한 내용들, 느낌들을 나누어 봄으로써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. 이렇게 문학 작품을 읽고 또 나아가서는 사람과 세상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구나. 그러면서 나의 인식의 지편도 넓어지는 거고요. 세상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는 겁니다. 이게 문학이 주는 큰 가치라고 생각해요. 삶을 더 이해하게 된다고요. 수많은 인류가 있는데,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, 나 혼자 살고 있는 것, 나의 이해, 나의 생각들.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내가 안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,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모르잖아요. 확신이 안 서잖아요. 또 전혀 모르는 상황, 예상치 않은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고요.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?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게 되잖아요.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사셨는가? 또 나와 같은 또래들은, 친구들은 어떻게 사는가?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는가? 그래서 우리는 문학을 찾게 되는 거고요. 글로 또 말로 표현된 이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, 또 내가 살아야 할 나의 삶에 대한 이해, 그 이해에는 내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반성도 있고요. 살아갈 날들에 대한 예측과 대비도 있고요. 어떤 것이든지 나의 삶을,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를 깊고 또 넓혀준다. 그래서 젊음의 때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문학을 가능한 한 많이 접해볼 것을 조언합니다. 주변의 동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,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회가 되는 대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필요하지만,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깊은 얘기 잘 못해요. 그러나 문학 작품들은 말로는 이렇게 선뜻 내어 비출 수 없는 내 속마음, 속생각들을 문학에는 자세히 하게, 그리고 내밀하게 다 보여주고 있어서,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남긴 이 문학을, 특별히 이 글들을 접해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,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.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? 또 나의 판단과 다짐이 서는 거예요.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하는 책이 있어요. 킴 에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. 정말 긴 소설이에요. 300페이지가 넘는 한 권의 소설인데
지금 우리 교재에는 부분만 요약되어 있어요. 이 책 여러분에 꼭 일독을 권해드리고요. 그래서 유튜브에 링크 주었잖아요. 그 링크 꼭 잡고 따라서 먼저 들어보고요. 또 텍스트가 이 교재가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김혜라님의 두근두근 내 인생 읽고 또 어떻게 감상하게 되는지 여러분 또 읽은 이 느낌, 갖게 된 느낌 꼭 나눠주고요. 숙제입니다. 이렇게 손으로 써도 좋고요. 또 이렇게 해서 보여줘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카톡에 개인 카톡으로 그 감상을 남겨줘도 됩니다. 김혜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 10대 또 20대 모든 학생들에게 두루 공감이 될 만한 내용이고요.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이 허락하는 안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또 소설입니다. 꼭 권해드리고요. 오늘 수업은 그 책을 읽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혜라님의 두근두근 내 인생 오늘 여러분 시간을 내서 꼭 유튜브 링크 먼저 들어봅니다. 그리고 또 둘째 시간에 그 감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상을 나누기 전에 그 책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짤막한 퀴즈가 있을 거고요. 퀴즈는 카톡으로 올리는 링크를 따라 들어가서 사지 선다형입니다.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책을 또 읽고 들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니까요. 꼭 듣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시간 우리 감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.